부산에 있는 중한 미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중주 한국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부산의 오 보급창, 다소 좀 생소한 곳입니다. 불에 저희가 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불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창고지만은 내부에 이제 많은 물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조적으로 이게 판매령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예. 근데 화재 양상을 지금 보면은 천정이 내려앉으면서 불길이 위로 많이 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연기와 저렇게 왕성한 불길을 솟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 탈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할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가연량이 많고 주변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창고 내부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처럼 지금 이곳이 이제 보급창, 즉 보급 부대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창고라는 점이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요소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창고가 단순히 탈 것도 많지만 이제 군부대에서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화재가 시작된 곳이 냉동 창고라고 하는데, 예. 냉동 창고는 이제 국내에서의 냉동 창고 화재에서도 그렇듯이 이 단열 때문에 우레탄 재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에 더 잘 타고 단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스티로폴 계열을 썼는데 지금 쓰는 우레탄도 역시 화재에는 취약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또 공사 중이었다고 하니까 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냉매 자체도 인화성 물질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 공사할 때는 동관으로 냉매 배관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플레이라고 하는 압착을 못하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는 또 특히 더 화재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여기가 군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 초기에 소방당국이 대응하기에 과연 좀 쉬웠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런 군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일단은 신고를 하고 출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네. 국내에서도 2019년에 세종시에서 이런 국내 군부대 물류창고 화재가 8시간 만에 진압된 사례가 있는데 네. 그때도 초기 진입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헌병대 유병소가 보안을 이루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더 개선할 절차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큰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연락하고 소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 부대 시설인 특성상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허가 절차 이러면서 네. 좀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소방시설이 소활동이라 그래서 소방대가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자체 소방대를 완벽히 갖춘 규모의 부대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심각함을 금방 인지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고 이후에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것을 보면 그렇죠. 초기 대응은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1단계가 지금 대응 2단계가 오후 7시 55분을 기준으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슨 네, 이게 화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제보 영상을 흐름생으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요. 예. 아직 예단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해당 건축물이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국내 기준이 아니고 역시 미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방화 구획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영상을 보시면 예. 천장을 무너뜨리고 화염이 붙어 나왔음에도 옆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은 불이 아직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구획이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소방대가 지금 적극적으로 화재 확산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타는 게 아니고 구획이 무너지면 타는 가연물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진압이 늦어지고 위험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처하시느라고 완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해주신 그 미국 쪽 기준이라는 게 우리와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방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방재 선진국이라고 이르는 부분에서는 안전과 인명을 중시하는 그 기준은 해외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우리도 매우 선진적인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적극적으로 비용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선진국의 경험이 많은 방대 선진국들이 더 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창고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을 때 이 구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화 구획이 상대적으로 국내가 해외 기준보다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고를 저장하고 물류를 넣고 빼기는 편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뭐 지하주차장 화재나 창고에서 화재에서 대형 화재가 좀 잦게 느껴지는 부분이 예. 그 구획에 대한 좀 안타까움인데요. 지금 해당 화재 사례에서는 단층으로 평면으로 넓게 된 냉동 창고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심 부분에서 화염이 천장을 무너뜨리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네, 그런데 외벽 쪽은 바깥쪽에 아직 그 화재가 다 타서 내려앉지 않은 공간들이 많아요. 그건 내부에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획된 방화 구획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서 그럼에도 이제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영상에서 보듯이 화재 초기에 굉장히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소방 차원에서 어떤 예방적인 노력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 냉동 창고라는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예. 예를 들어 현재도 미 방화협회 기준이면 지금 이 정도 창고를 짓는다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거는 확인될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 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냉동 창고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스프링클러를 공기나 압축 공기를 채우거나 드라이 펜던트 마른 상태의 공기를 채워서 스프링클러를 충분히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화재가 갑자기 확산된 부분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화재에서는 불이 꺼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샌드위치 판넬 구조는 판넬재를 아무리 잘 써도요. 철근 콘크리트처럼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집니다. 예. 소방대가 섣부르게 진입하시다가는 소방대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는 것을 우선 막고 그리고 빠른 진입은 오히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테니까 예, 그 부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은 정확하게 저희가 팩트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인명 피해 지금 없다고 전해집니다, 교수님. 뭐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혹시라도 뭐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뭐 그런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인명 피해가 없다고 했다가 예, 생기고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말이죠. 예. 좀 기대를 가집니다. 당연히 군부대니까 출입 통제나 인원 통제가 잘 되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리고 소방대와 군부대가 합종해서 지금 진압 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현재까지 없다는 부분 당연히 이제 그게 사실이기를 바라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대의 접근 시에 인명피해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확산을 방지하시고 철제 구조 건축물은요. 온도가 550도씨 이상만 되면은 구조적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예. 국내에서 소방대 피해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미 방화협회 기준 작전 기준을 보면은 550도씨 이상이 되면 소방대 진입을 멈춥니다. 아예.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가이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작전을 하셔가지고 확산을 잘 막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뭐 정확하게 지금으로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뭐 창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원인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거론이 됩니까, 교수님? 네, 일단 공사 중이었고 예. 그리고 냉동 창고였다는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예단을 해서 추측을 한 부분이 그 공사 작업의 용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공사 현장에서는 무용접 공법을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 냉동 창고의 냉매 배관만큼은 용접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축이 아니고 지어진 건물의 보수나 개선 공사에서는 주변에 가연물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조심을 했지만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사례도 좀 잦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도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건조한 상태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도 아니기 때문에
좀 건조한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빠르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화재 때문에 인근 아파트로 연기가 좀 다량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인근 주민들이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불이 나서 뜨겁게 위로 솟구쳐 오르지만 그 솟구쳐 오르는 고무장 물질의 유독한 그 배출가스는 일반 상온 온도가 되면은 일반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예. 지금 떠오르는 거는 열 때문에 뜨거워서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낙진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내일 새벽 그리고 수일 동안은 그 주변에 검은 먼지들이 내려앉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주민께서는 당장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일 동안은 창문을 닫고 환기를 자제하시고 그리고 바깥에 걸어놨던 옷 같은 빨래들이 있으면 세탁을 한번 더 하셔가지고 청결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주한 미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완진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상황들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